회계팀 직원들이 네. 필드를 아는 직원과 필드를 모르는 모르는 직원이 직원이 굉장히 그 다르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채용 트렌드 2020의 저자 윤영돈입니다. 오늘은 직종별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속 시원하게 알려준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윤천이라고 합니다. 역량디자인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직종하고 업종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업종이라고 한다면 뭐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금융업종, 소비재 업종, 네. 뭐 건설 업종, 뭐 네. 제조업종 이렇게 볼 수 네. 있고요. IT 쪽 뭐 이런 네. 것들은 네. 우리가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종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뭐 잘 아시듯이 경영이라든지 뭐 회계 직종, 뭐 마케팅. HR 직종, 마케팅 직종, 뭐 영업? 생산 기술, 영업, 연구개발, R&D, 음. 네, 그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럼 직종별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네. 직종별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HR 직종이라고 한다면 네. HR 직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한다면 HR 채용 관련 지식, 성과 관리 지식, 뭐 노동법도 네. 있을 수 예, 있고요. 맞아요. 스킬이라고 한다면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음. 분석하는 부분도 HR에서 좀 필요하고요. 음. 뭐 대학생활 하면서 뭐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 경험들을 본인이 잘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직종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네. 그 갭을 메꾼다고 할까요? 그 갭을 발전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R&D 역량에서 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시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아.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R&D를 한다면 예. 그냥 한쪽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네, 음. 트렌드에 대한 것, 음. 또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가 음. 되지 않으면 음. 그냥 R&D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회사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을 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한다면 뭐 면접을 볼 때 자소서를 쓸 때 좀 더 거시적 입장에서 회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케팅이라면 아무래도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 분석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미래 예측 역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케팅은 또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부서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마케팅도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도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제조 부서에 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팀워크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마케팅 역량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 트렌드를 뭐 분석하고 트렌드를 이해하고 트렌드를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러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숫자에 대한 어카운팅 인텔리전시, 네, 그래서 숫자에 대한 인텔리전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숫자는 숫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가 나왔다, 네. 손익계산서, 대차대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숫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한테 의미하는 부분이 그런 것까지 좀 이해하고 그것이 다른 부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회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도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네, 분석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회계팅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세일즈나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회계 자료들이 오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세일즈에서 많이 오거든요. 또 마케팅에서 오고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회사의 손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으면 상당히 일을 하는데 수월하고 확실히 마케팅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이제 나중에 예산 같은 거 봐주실 때 그거를 반영을 잘 해서 좀 관대하게 좀 그렇죠. 후하게 해주시는 경향이 네. 있기도 하고. 그렇지. 실은 저도 예전에 네. 회사에서 보면 회계팀 직원들이 네. 필드를 아는 직원과 필드를 모르는 모르는 직원이 직원이 굉장히 그 다르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필드를 아는 직원은 영업사원의 그런 뭐 고충. 관행일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네. 돼서 전표가 예를 들어서 왔을 때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들이 이해가 좀 떨어지면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네. 좀 현장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아는 것은 그만큼 회계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또 그런 네.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기술이라면은 그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조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생산 관리 부분이 대졸 사원 입장에서는 좀 이런 측면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그런 시설이라든지 제조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차원은 맞는데 하나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네, 기능직 사원 또는 생산직 사원을 뭐 관리한다는 표현 좀 어떨까요? 그 사람과 같이 릴레이션십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분들은 현장에서 최소한 5년 이상,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인데 대학교 졸업해서 생산관리 직종에 배치되면 그런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그런 것이 무척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생산 관리 본인의 그 전문성은 당연히 활용되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 협상하는 역량 이런 것들도 무척 중요한 요소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MD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네. 또 많은 학생들이 MD에 대해서 관심이 네. 있고 MD가 최근에 많이 채용된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제조사 MD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화장품이다. 뭐 화장품의 지금 소비가 아니면은 화장품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지, 어떻게 제품화 시킬 건지에 대해서 뭐 제조팀이라든지 R&D 팀과 협의해서 제품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또 유통 MD라고 한다면 케이블 방송, 네. 그래서 이제 유통 MD라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런 니즈가 있다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어떤 시간에 방송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MD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하죠. 모든 걸 다 한다. 그래서 MD라고 하는데 그래서 MD는 상품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상품의 초기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으로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여하기 때문에 MD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MD를 한 10년 정도 했다 그러면 마케팅도 할 수 있고요. 세일즈도 할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쪽에 관심이 있다면 좀 해보기를 좀 권해보고 싶은 그런 직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홍보와 마케팅이 좀 구분되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네. 홍보를 뭐 다른 말로 PR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린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PR이니까 퍼블릭 릴레이션이거든요. 마케팅은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그런 관계를 만든다면 PR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회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뉴스 매체라든지 이런 쪽에 관계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회사와 관련된 관공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식품안전처가 이제 관공서가 된다면 그쪽과의 관계를 PR 팀에서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해보고 그런 역량을 좀 발전시켜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취준생 친구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또는 응원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조금 그것이 직종이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한번 현직자를 만나본다든지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본다든지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본다든지 해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잡크래프팅이라고 있어요. 예. 직무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없던 직무. 그렇죠. 지금 실은 이런 유튜브 하는 것도 예전에 없던 직무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HR이든 마케팅이든 어떤 직무도 예전에 그대로 하는 직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또 원하는 직무를 또 만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가 또 그런 니즈가 맞추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나의 바운더리를 갖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운더리는 여러분한테 장애가 되는 거고 바운더리는 실은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거고 우리 스스로 바운더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뛰어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이렇게 채용 트렌드 2020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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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